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사회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회분의 역사의 첫 강의는 봉건사의 붕괴 구인법이 되겠습니다. 그건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1948년도까지 사실은 지속되었던 그런 구인법 체계가 되겠습니다. 구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공적인 부조 제도를 가리키는데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 어느 나라든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공공부조 제도 또는 사회적 부조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적인 부조 제도에서 이 공적인 부조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와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체계를 제공한 게 바로 영국의 구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보장제도 역사를 공부할 때 또는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할 때 대체로 구인법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봉건사의 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기초적인 사회 시간에 다 학습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장원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적인 생계 유지와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봉건제 장원제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이쁜 그림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아주 뭐 멋지게 생긴 영주의 성이 있고 그 영주의 성을 둘러싸고 경작지가 있습니다. 경작지도 춘경지와 휴경지 그리고 추경지 이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구성이 되고 아마 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계절적 배경은 봄인 것 같습니다. 춘경지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성을 둘러싸 그 앞에 재분소 혼이 영주 소유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교회가 있고 또 주교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촌락이 있고 주로 농부들이 거주하던 촌락이 있고 또 공동 방목지가 있습니다. 허니 농부들은 자기 경작지에서 한 일주일에 절반 일을 하고 나머지 뭐 6일에 3일은 영주 소유의 경작지에서 일을 하는 이렇게 이게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자원제도의 일반적인 어떤 속성이 되겠는데요. 이 장원제 뭐 이런 어떤 그 이 장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사회는 14세기 중엽의 흑사병이라든가 또는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진행된 앵클로즈 운동, 앵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작보다는 양목 가공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크게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경작지를 모규지로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앵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앵클로즈 운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작지에서 쫓겨난 농부들은 말하자면 이제 거린이 되든가 불황이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인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수도원의 해체, 영국 영국이나 기타 유럽에서는 그 당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빈민들을 구호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지만 이런 수도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또 거린과 불황이 증가하는 결국은 이제 봉건사의 토대를 뒤흔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몇 가지 요인에 따라서 거린과 불황이 증가하게 되는데 뭐 그로 인해서 농촌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또 봉사의 붕괴가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말에 런던에서만 이 불황인의 숫자가 2만 명, 또 우리가 불황인의 범주에는 뭐 떠돌이 학생이나 일자를 찾지 못한 군인이나 또 난파선 선원이나 뭐 점쟁이나 고개사 행상, 풀려난 죄수, 집시거린, 일자를 차린 노동자 뭐 등등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독신 남성이고 또 하인과 도제들도 다수였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유랑과 빈곤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대두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그림이 1519년에 아이작 반 스와넨 브루크라운 화가가 그린 양틀을 손질한 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앵클드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물을 수출하는 게 뭐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이 생겼기 때문에 영주들이 농부들을 경작지에 내쫓고 경작지를 목축지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목축지에서 목축지에 양들을 노동자들이 가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이제 불황인으로 떠돌던 그린들을 이제 아마 뭐 군인이나 기타 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군인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을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호송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알 수가 있고 호송하는 어, 광경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 또 어, 왼쪽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면 이들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런 어떤 참 참혹한 그런 어떤 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황인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1494년의 불황인법에서는 불황인에게 3일간 칼을 씌워 놓은 뒤에 조주해서 추방하는 그런 법이었고 1547년의 불황인법에서는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거나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보이자 낙인을 새기고 2년간 노예로 삼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572년 불황인법에서는 삼진아웃 제도를 실시해서 3번 이상 잡힌 불황인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가혹한 그런 법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1597년에 불황인법은 위험한 불황인을 해외 유용, 그 당시만 북미를 식민지로 두었기 때문에 위험한 불황인을 해외 유용시키는 그런 어떤 법을 실행에 옮기기도 좀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침내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도화되게 되는데요. 법제화되는데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The Old Four Law, 즉 구부빈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억압을 통한 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세기부터 나타난 빈민에 대한 여러 법령들, 빈민의 등록제랄지 페리시 레지스트라고 하는데 뭐 페리시는 그냥 영국의 마을, 영국 기초적인 어떤 행정 단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행정 단위가 흔히 사실은 영국 교구의 기본적인 단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페리시 레지스트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빈민 등록제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빈민 구호를 위한 강제 기금을 징수한다든가 또는 고빈위원을 제도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이 사실 1400년대에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걸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빈민들 특성에 따라서 뭐 차별한 거. 좀 이따 이거 그것은 어떻게 차별했냐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려갈 능력이 없는 노인, 병자, 장애인 등 노동 불능자에 대한 자선행위는 허가를 해주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일을 하지 않고 구걸이나 유랑하는 자는 처벌을 하는 뭐 이렇게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보에 따른 모든 거리는 자신의 본래 거주에 머물러야 하고 머물러 했는데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에만 무려 7만 명의 불안이가 도적이 칭의되는 뭐 이런 어떤 좀 참담한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비민은 노역소, 워크하우스라고 불리는 노역소로 보내고 또 근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빈민은 구비는에 수용해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민 아동들은 도제 수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원의 수용 보호를 한 그런 어떤 제도였습니다. 노역소라고 하는 게 뒤에 꽤 오랫동안 사신 노역소가 영국에서 존재를 했는데요. 이 노역소에 관한 그림들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뭐 이것도 이제 노역소죠. 노역소의 위에 것은 1780년 경으로 추산되는 노역소고 밑에 것은 뭐 1865년, 68년이니까 비교적 근대에 가까운 시기의 노역소였고요. 그거보다 더 이른 시기는 아마 이 그림일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아마 노역소의 풍경을 어느 화가 그린 것 같은데요. 보시면 밀뱅크 워크하우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위에 보면 숫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갈고리 같은 게 있고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시를 짜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그림 그런 어떤 노역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이런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역소에 강제로 어,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참 빈민은 구민원에 수용해서 보호를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는 구민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한 것도 엘리베이터 구민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추미론을 하는 것은 영국 군주의 자문기관인데요. 이 추미론을 정점으로 해서 각 지방에 치안 판사들이 마을 주민 중에서 선발된 2명에서 4명의 구민위원에게 구민 행정의 책임을 맡긴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위원들이 빈민의 구민 필요를 조사하고 빈민세를 징수를 하고 이 빈민세는 주로 마을에서 중상류층이 부담을 했습니다. 또 급여를 배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구민법 하에서 구민의 두 개 원칙을 보면 구민의 지역 책임 원칙, 재가 구호,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은 재가 구호를 하게 하고 또 시설 구호라고 해서 이거는 빈민을 나중에 작업장으로 워크하우스로 바꾸게 되는데 뭐 그것을 재가 구호와 시설 구호를 구분했다. 뭐 이런 특징들을 엘리베이터 구민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구민법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보면 먼저 칼막스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상대적 과잉인구, 상대 과잉인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총자본이 가속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총자본 가운데 가변자본, 이 가변자본은 노동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가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가속도로 저하되는 현상, 을 가리켜서 어, 상대적 과잉 인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내지는 산업의 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고도화의 수반 안에 생기는 완전 실업자, 반실업자 또는 뭐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자본의 노동력 수요에 항상 대응할 수 있게 형성된 상대적 과잉 노동 인구를 가리켜서 막스는 산업의 비군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 빈민들을 가리켜서 상대적 과잉 인구 역시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어떤 빈민들은 이런 영국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져온 불가피한 그런 상대적 과잉인구 내지 산업 예비군으로 그렇게 막선 해석했다는 것이고요. 또 폴라니아와 같은 그런 어떤 또 학자는 뭐 산업 발달과 유랑민의 증가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또이 엘리베 국민법원 빈민들을 미숙하고 무지하며 게으르고 격렬한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또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상당한 일종의 뭐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을 갖고서 빈민들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고 또 이 구민법은 자선이 아닌 처벌과 강제 노동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목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5년에 스핀햄 랜드 제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산업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엔클로즈 운동이 심각해지면서 그러니까 뭐 그 경작지를 그 목축지로 바꾸거나 또는 산업 토지니까 이제 공장 부지가 되겠죠.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엔클로즈 운동이 심각해지면서 농촌 지역의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핀햄 랜드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거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좀 온정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소득 보장 제도라고 해서 근로빈민들에게 보충적 급여를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이제 빵의 가격과 19세 연동시켜서 임금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죠. 또 보조금의 전액을 마을에서 부담하게 했는데 이런 어떤 임금 보조금이라 하는 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용주가 오히려 더 저임금을 주게 만드는 이런 걸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오히려 더 빈곤의 덫이랄지 나태와 악덕에 대한 보너스랄지 보편적 구걸 체계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34년도에는 좀 더 근대적인 신구빈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영국의 신구빈법은 1948년 폐지될 때까지 영국의 빈민들을 구호하는 그런 법으로서 기능해 왔고 또 오늘날 우리의 공적 부조 제도에서도 신구인법에 확립된 그런 원칙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지발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영국 신구인법은 영국 비단 영국뿐 아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이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신구빈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먼저 열등초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레스빌리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지금도 사실은 현대적인 공적부조의 원칙 속에 상당히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원칙인데요. 이것은 노역소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급여가 최하 계층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야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죠. 공적인 어떤 사회보장제를 통해서 제공되는 급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가 구호를 폐지를 하고 노역수 입소를 통한 시설 구요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역수를 실제 운영하는 연합조직을 결성하게 하고 또 빈민구호제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지역책임 원칙을 좀 폐기시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도
유자격 빈민과 무자격 빈민을 구분해서, 그리고 유자격 빈민을 deserving poor라고 하고 무자격 빈민을 undeserving poor, 이렇게 뭐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유자격 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병자, 실직자처럼 자신의 과와 무관하게 빈민이 된 사람이고, 이들은 노역소에 입수해서 시설 구호를 받을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 빈민은 깨어름, 알코올 등 자신의 과오로 빈민된 사람을 의미하고 구호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것이고, 이런 영국의 신구인법은 이 당시의 영국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경제 이념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법이었고, 또 빈민들을 시장이나 작업장 일하게끔 강제하는데 기여한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신구인법과 구구인법 비교한 그런 표가 되겠는데요. 비교 기준을 보면 구빈 대상의 자격은 구구인법이 빈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신구인법은 유자격 빈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구빈세원은 뭐 지역주민의 빈민세로 동일했고, 겁의 순의 결정 주체는 구빈법은 지안판사이고 신구빈법은 구빈감독위원회였습니다. 구빈행정의 단위는 구빈법은 말 공동체였고 신구빈법은 구빈조합이었습니다. 구빈 방식을 보면 구빈법은 재가구어 시술구호 등이 이제 사용이 되었고, 신구빈법은 시술구호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열등초육 법칙은 신구인법에서만 적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신구인법의 원리는 1948년에 영국에서 전후에 이제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영국 노동당이 말하자면 베브리지 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가지 근대적인 또 현대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내셔널 어시스턴트 액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현대적인 공적 부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현대적인 공적 부조 제도가 들어서게 되면서 신구인법이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구인법은 많은 국가들의 공공부조의 주요 원리들 속에 남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빈민구제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공적 재분배 정책이었고, 근대 국가의 초기 정책 일부였고, 복지가 역사의 토대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앞서 보여드린 워크하우스, 작업장 또 노역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좀 더 이른 시기의 작업장이 노역소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것도 1800년 초에 세인트 제임스 작업장 노역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데일리 워크아웃 스케줄이라고 해서 노역소에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6시 기상을 해서 30일 7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7시 12시 사이에 노동을 하고 12시 13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 또 그 다음에 한 5시간 동안 일을 하고 6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 8시 취침을 하고, 일요일은 대체로 이제 휴식을 하는 이런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기상 시간이 좀 늦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고, 일하는 시간도 1시간 더 늦게 시작했다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것은 워크하우스의 식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